지금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증여세,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못 줄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가업승계 최영도입니다. 오늘은 제 타이틀도 이제 가업승계죠. 그래서 이제 가업승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고, 혹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 법규나 예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법에는 이렇게 돼 있죠. 가업 상속 공제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업 승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업 상속 공제라는 거는 우리 이제 피상속인,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적용하는 거죠. 이게 10년 이상 경영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200억까지, 20년 이상 경영을 했다 그러면 300억, 30년 이상 경영을 한 경우에는 500억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죠. 사실 이제 상당히 공제 금액이 큰 겁니다. 그리고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하는 거죠. 사실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좀 올라갈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일단 요건은 이제 아버님이 60세 이상이시고 또 자제분이 18세 이상인 거주자. 거주자라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경우에 5억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고, 이제 30억까지는 10%,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20%, 최대 이제 100억까지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 가업 승계를 할 때 적절히 이 두 제도도 이제 이용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혜택이 크다 보니까 이제 사후 관리 요건이 있죠.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그 주식을 이제 팔면 안 되겠죠.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업종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하시면 또 안 되고, 이제 세 번째는 특히 요거는 가업 상속에 있어서 고용 유지 요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들 상당히 망설여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요새 기업들이 이제 자동화가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고용 유지 의무를 맞추기가 이제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게 7년 동안 사후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기업이 1, 2년의 미래를 내다보기 힘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요건 때문에 사실 많이들 망설여 하시죠. 그리고 사업무관 자산, 이거는 가장 다툼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임대부동산, 우리 부동산 중에서 임대해주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일 많은 것도 이제 가지급금이죠. 이제 가지급금, 또 우리 직원들한테 대한 대여금, 그리고 우리 회사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다 보유한 현금, 그리고 법인에서 업무 무관된 이제 주식, 우리 이제 관계회사 주식, 채권, 금융상품, 이런 것들은 다 사업무관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건을 맞춰서 서류를 꾸며 들어갈 때 상속 공제되는 것들하고 또 사업무관 자산을 이제 분리합니다. 그래서 공제되는 거는 공제되는 대로, 그리고 또 업무 무관, 사업무관 자산은 또 나름대로 해서 증여세를 이제 과세하죠. 일반 증여세로 과세하는 겁니다. 이제 가업승계라는 게 사실 세금 없이 이제 후계자한테 물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업상속공제는 이제 한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죠. 앞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 고용유지 요건을 이제 맞추기도 쉽지 않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이제 개인이나 법인 다 되는 건데, 공제받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500억을 이제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아서 우리가 그 회사를 잘 운영했어요. 7년 동안. 이제 그리고 그 회사를 이제 팔 때,
팔 때는 사실 그 공제받은 재산 모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니네들은 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나 선대에 이룬 자본이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압상속공제로 받은 주식은 이제 팔기 힘들어지는 거죠. 영원히 못 파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압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거는 사실 이제 법인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제분들이 상속세를 낼 거 아닙니까? 개인 재산도 있으니까. 이럴 때 증여 특례 받은 주식도 이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100년 후에 돌아가셔도 사실은 옛날 걸 다 끄집어내서 이제 합산해서 과세하죠. 사실은 증여라는 거는 10년이 끝나면 합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증여는. 근데 요거는 증여 특례를 받은 거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100년 이후에도 이제 합산 과세한다. 사실 이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자, 가업승계라는 건 사실 후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우자나 자녀.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자녀의 배우자도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법이 바뀐 다음에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세관청에 물어본 거죠.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사위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과세관청에서 이제 된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경영권은 물론이고 주식도 이제 사위한테 증여한 겁니다. 이랬더니 이제 과세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제 조세 심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니들이 이거 된다 그래서 내가 했는데 이제 와서 과세하는 거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이 판결이 어떻게 나냐면, 한 개인 공무원이 얘기한 걸 국가가 얘기한 거로 대변할 수 없다. 이제 이래서 이제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실 때는 좀 꼼꼼하게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배우자나 자녀가 이제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조카 아니면 뭐 임직원 이런 사람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분이 배우자랑 자녀가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회사의 주식을 내 형제들이 가져가는 게 싫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서 직원들한테 승계한 경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합병하거나 이제 매각, 폐업을 통해서 이제 인수하는 경우죠. 사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법인을 통해서 자녀법인에 이제 이제 극대화한 다음에 자녀법인이 모법인을 이제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업승계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요건은 비상장 주식은 이제 50% 이상 보유해야 되고, 이제 상장사는 이제 30% 이상을 이제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랑 이제 별개로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 이제 경영을 이제 10년 이상 하셨어요. 그럼 이제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주식도 10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저는 사실 10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다 10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긍정적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에 이제 판례인데, 어떤 분이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하셨고 10년이 넘은 주식하고 10년이 안 된 주식을 같이 증여특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과세한 거죠. 그랬더니 이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세하는 게 부당하다. 기업 활동함에 있어서 처분과 취득은 여러 사유로 할 수 있고, 또 상속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 회사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또 증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10년이 안 됐다고 해서 가압승계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긍정적인 판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든 간에 과세관청은 이거를 우리가 서류 꾸며서 들어가면은 과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송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든 간에 긍정적인 판례다. 과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다툴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 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 자회사의 주식이나 관계회사의 주식은 사업무관 자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그 긍정적인 판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18년도의 판례인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 이걸 이제 판단할 때 영업활동과 무관한 주식은 물론 당연히 사업무관 자산이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 얘가 이제 사실은 이게 완전 자회사인 건데 이게 우리 자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그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회사를 통해서 자회사에 물건을 납품해서 자회사에서 또 물건을 팔아야 또 우리 회사도 또 영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지 우리 회사가 그냥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이라 그래서 업무 무관한 자산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상당히 긍정적인 판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판결 취지를 가지고 다퉈볼 수는 있는 겁니다. 가업상속공제함에 있어서 제일 그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게 가업상속 제도라는 게 1979년부터 생긴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거를 이제 활용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2000년도 들어서 이제 조금씩 활용하시다 보니까 이 회사 주식을 가업상속공제 받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끝난 다음에 이 재산을 처분할 때 이게 이제 과세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가압상속공제 받은 그 재산, 이거는 사실 상속세를 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를 낸 사람들하고의 그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 재산을 판매할 때, 팔 때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가업승계 제도를 꺼립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이 물량이 2014년도 이후에 가업승계를 하셨다. 이런 분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2014년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어떻든 간에 이 재산을 팔 때는 과세하기 쉽지 않은 거죠. 이것도 사실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건데 가업상속공제랑 배우자공제는 따로따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배우자공제는 30억까지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그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냐? 어떻게 적용받냐? 이것도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오래된 회사가 이제 30년이고 그러면 500억까지 공제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30년 회사에서 뭐 한 300억을 쓰고 그리고 10년이 넘은 회사에서 뭐 200억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 개의 가업을 공동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제분이 2명이었을 때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그 법에는 한 개의 가업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이 가업 상속공제 적용이 되냐?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게 그 한 사람만 되고 한 사람은 일반 상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16년도 이전에는 한 사람이 100%다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자식들이 유류분 소송을 통해서 이 공제를 가압상속공제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걸 찾아가면은 가압상속공제 요건이 이제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이 이제 16년도인가요?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은 두 사람 다 가압상속공제를 받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은 가압상속공제를 받고 한 사람은 이제 일반 상속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사례인데 어떤 분이 그 차명 주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가압상속공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이제 옛날 법이죠. 그 16년도 이전 법인데 이게 이제 차명 주식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압상속이 이제 깨진 겁니다. 이제 사실 너무 가혹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상속받은 부분 이것들은 사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사실은 이 제도가 좀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상속이 인정되니까 만일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 사실 상속은 협의 분할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가압상속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좀 서를 꾸며서 차명 주식에 대해서 이제 이건 좀 대비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제도는 이제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압상속공제 할 때 이제 우리 그 중소 중견기업의 이제 매출 규모가 이제 3천억 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압상속에 대한 이제 업종은 이게 상증세법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요건이 이제 상증세법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는데 가압상속공제의 요건이 되는 업종은 상증세법의 중소기업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관계회사 매출은 이제 보통 이제 큰 기업들은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관계회사 매출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천억이면은 그 3천억 미만만 되는, 예. 우리가 이제 업종과 매출의 기준을 또 따지는데 우리가 이제 가압상속공제를 할 때는 업종과 매출의 기준을 따지는데 그 업종은 그 상증세법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업종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해당되면 되는 겁니다. 뭐 조세특례 제한법에도 그 중소기업 업종이 있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조금 상당히는 아니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업종은 상속증여세법을 보셔야 되는 거고 또 그 이제 매출이 3천억 미만 회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연결 재무제표는 안 씁니다. 보통 이제 큰 회사들은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쓰지 않습니까? 관계회사하고.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 회사 재무제표만 본다.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실사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